일명 정은호 게이트, 그 전모가 하나 둘씩 드러날수록 법조계에 감춰졌던 악취가 진동하는 느낌입니다. 그제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긴급 체포가 되더니 어제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습니다. 우리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특히 더 주시하는 이유는요. 그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검사장까지 지낸 유명 검사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유명한 수사 사건에 다 검사직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변호사가 된 뒤에는 우리나라 변호사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았다는 점. 이것도 주시해야 합니다. 1년에 90억 원을 소득 신고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신임 원내부대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출신입니다. 직접 만나보죠. 백혜련 원내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최유정 변호사 이름만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홍만표 변호사라는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홍만표 변호사, 이 정은호 게이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거죠? 네,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정은호 게이트에서 검찰 수사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예. 지금 그 정은호 씨 같은 경우가 도박으로 지금 3번 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은 무혐의 처분이 됐고 나머지 1번이 이번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2번의 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다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변론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검찰의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적인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검찰 단계에서 수임을 하고 별다른 역할 하지 않아도 이는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 그리고 또 무혐의 처분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 대표가 그 원정 도박 혐의로 3번 조사를 받는데 앞에 2번은 무혐의, 그 3번째 네. 이제 징역을 받아서 지금 수감 중인 건데 앞에 2번을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무혐의 이끌어냈고 3번째도 홍 변호사가 수임을 받았지만 중간에 최유정 변호사로 바뀐 이렇게 되는 거군요, 흐름이.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1심에는 관여를 했는데 2심에는 지금 뭐 관여하지는 않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1심에서 실제로는 변론이나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임계는 냈지만 실제적인 역할은 그 검찰 단계에서 하는 역할들, 그 역할들만 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홍만표 변호사 어떻게 2번이나 무혐의를 받아냈는가? 그것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수사 단계의 무혐의를 어떻게 받아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 검찰은 해명을 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다. 증인들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또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증인들이 뭐 다 꼭 입을 다문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에는요. 예. 거의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진 다음에 수사가 사실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단서가 없고는 수사 자체가 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시작도 안 돼요. 예, 예. 네네. 그렇죠. 그냥 해외에서 한 도박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는 수사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종류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는 조금 신빙성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기소하지 않을 단계의 중간 지점 정도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예. 이 정관의 그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변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게 네.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3번째 이제 수임을 했어요. 또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3번째. 그때 네. 1심에서는 검찰이 3년 구형을 합니다. 정은호 대표한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죠. 그런데 네. 항소를 하는데 구형량이 2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있다라면서 항소를 하는데 구형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이 사건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구형량을 줄이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1심 특히 예예.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건, 어떤 사기 사건이나 재산범죄 사건에서 예. 1심에서는 합의가 안 됐는데 2심에서는 합의가 됐다. 그렇다면 큰 사정 변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고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혹시라도 구형이 반감될 수도 있지만 예. 이런 도박 사건 같은 데서는 그런 사정 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1심 구형과는 다른 구형량을 낮은 구형량을 구형한다는 거는 예.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케이스가 벌어졌더라. 이게 일단 네, 두 번째 그렇죠. 이상한 것. 이거는 어떤 상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의혹의 지점은 어디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징역을 받습니다. 징역을 받아요. 그런데 보석을 신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적의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줍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법원이시여 뭐 보석을 받아줘라 그런 의미라고요? 네, 적의 처리라는 말이 일반인들한테는 참 어려운 말인데 예.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석에서는 예. 이런 의견서 적의 처리 자체 의견 자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 하기는 합니다. 검찰에서도 예. 사정이 아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예. 그리고 꼭 뭐 어떤 봐줘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사하고 기소한 이후에요.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간혹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는 문구이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건 특히 이 도박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사정 변경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1심과 그 기소하고 난 이후에 변론 단계에서 특별히 바뀔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기 불구하고. 때문에 이래서 검찰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써준 문구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이례적인 지점들이 지금 의혹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정관예우 혹은 전관 비리가 작동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홍만표 변호사 어떤 인물입니까?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 이제 특수통으로 계속 유명했고요. 어떤 사건들을 맡았죠? 우리가 알만한 사건이라면? 우리가 제일 알만한 사건 중에서는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주인검사는 안 했지만 뭐 그때 그 수사 지휘 라인이 있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해가지고 여론의 지탄도 많이 받고 이랬던 분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자살로 이끌고만 이제 그 사건의 담당이었고 또요. 또 뭐 박연차 게이트도 담당이었고 노무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도 담당이었고 굉장히 굵직한 건 다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특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게 명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 검사장까지 지내고 이제 옷을 벗었는데 검사장을 지냈다는 거는 검찰 내 위상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검사장이 검찰 내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종 검찰총장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장이. 검찰총장보다는 낫지만 그 정도에 맞먹는. 그렇다 그렇죠. 보니 검사장 중에서 결국은 검찰총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연간 수임료 90억 원. 그러니까 소득 신고한 액수만 지금 90억 원이었다는 건데 물론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정말 사건을 너무나 잘 파고들어서 법정에서 내 변론을 잘해주더라 해서 수임료를 많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오로지 이것만으로 연간 90억 원이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내 전체적인 그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관 변호사라 하더라도 예. 어떤 사건 사무장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실제로는. 사무장이라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이제 브로커라고도 또 말하는데 지금 이 최유정 변호사 사건에서 할 정도의 그렇게 실제로는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가지지 않고 하는 브로커와는 별개로 예. 변호사 사무실에 적을 두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사건만을 수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무장을 저희가 보통 사건 사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 접촉하고 검사 접촉하고 이런 브로커 최유정 변호사가 같이 일했던 그 변호사까지는 그런 브로커는 아니어도 사건을 그렇죠.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이런 브로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건 사무장 그래서 뭐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경찰에 있었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네. 예. 사건을 그냥 잘 물어오기만 해서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 사건 사무장이나 그리고 또 사건 사무장들이 가는 사무소가 정관들 사무소를 갑니다, 실제로는. 그건 왜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오는 고객들한테 이 정관들이 검사장 출신이니까 뭐 법원장 출신이니까 이 사건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예. 그 의뢰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고 예. 일반인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수임료를 받아오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진짜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뿌려가면서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 거라면 이게 정관 예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 홍 변호사가 지금 조사를 다 하는데 진짜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뭔가 뇌물을 뿌리면서 로비한 게 아니고 전관 예우에 의해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 거라면 이 경우에 처벌이 되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검사나 현직 수사관들이 내가 봐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정관 예우에 의해서 사건이 선처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유전 무죄 이런 식으로 되는 무전유죄. 결과가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 지점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예. 제가 볼 때는 수사하고 있는 것이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겁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이런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참. 그래서 수사가 실제적으로는 그냥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정도로 해가지고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홍만표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전에 예. 먼저 이런 그 정관 애호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예. 그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수사 관계자는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생색내기 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럼 그죠? 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수사까지 진척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아마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두환 노무현 비자금 사건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것.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백혜련 신임 원내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